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7.7% 폭락을 했죠. 장중에는 8% 넘게 급락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하락폭이 5년 5개월 내 최대 폭이라고 하던데요. 그동안에는 이 지난해 전까지만 해도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대다수의 그 종목군들이 중국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 기대감에 고공행진을 펼쳤고 우리 증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또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만큼 차별화가 좀 진행되는 속에서 어제 중국 증시의 폭락 그리고 우리 증시는 올랐습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은 어제 우리 증시도 상승폭을 좀 둔화시켰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한쪽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증시의 변동성,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외국인 투자가들 엿새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의 중요한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도 중국 증시에 흔들리는 그 모습이 나타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원수경 기자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확인할 만한 개장 전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남북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종단 대륙 열차 시범 운행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업무 보고에 담겼던 내용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경의선 운행과 관련해서 서울과 신우주, 서울과 나진 구간 열차 운행을 재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철도가 연결되면 낮은 핫산 물류 사업을 추진해 육상과 해상 복합 물류 통로를 개설하는 등 남북 경제 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권이 바뀌더라도 범정부적 통일 준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 기반 구축법도 올해 중으로 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른 이 철도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의 움직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인도의 해군 잠수함 전력 증강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인도의 조선소 힌두스탄 시비아드 리미티드 HLS와 잠수함 건조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HLS는 인도 해군이 발주한 6척의 잠수함 수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에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잠수함 건조는 HLS의 현지 조선소에서 맡고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해서 기술을 지도하는 형식으로 협업할 전망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 사업에 6천억 루피, 약 10조 4,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최근 극심한 수주 부진을 겪었던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았다는 평가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3,5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투자 금액인 2조 2,400억 원보다 50%나 늘어난 규모인데요. 2023년까지 3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10년 청사진의 일환입니다. 지금은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상 최대의 투자를 통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특히 복합 쇼핑몰과 온라인 유통 부문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외형 복합 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울렛,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증축 등의 대대적인 투자를 벌일 예정이고요. 또 2020년까지 이마트의 온라인 물류센터 6곳을 세우는 등 물류 사업을 통해서 기존 온라인 쇼핑몰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셀루메드는 서울고등법인이 피고인 이공식 전 온리테크 대표이사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이 전 대표이사는 자회사의 신주를 적정가액보다 고가로 인수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9월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즉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횡령 금액은 50억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9.2%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소식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DHP 코리아와 테라세미콘 그리고 고려개발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DHP 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91억 3,7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21.3%, 당기순이익은 567.9% 급증했습니다. 테라세미콘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금액으로는 48억 2,560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액은 42.9%, 당기순이익은 579.4%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고려개발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67억 9,5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도 7% 감소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6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장에서는 유화증권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